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2021학년도 사관학교 영어 해설 강의를 맡은 종로학원 성헌모입니다. 이번 시험은 조금 어렵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부분, 그러니까 한 30번대 전까지, 즉 빈칸까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특히 주제요지 이 파트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학생들이 많이 당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려운 문제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12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주제를 찾는 문제였죠. 자, 첫 번째 문장 보면요. Explorations of the nature of thoughts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like the rest of psychology begin life in the philosopher's armchair 이렇게 됐는데요. 이런 게 조금 어렵습니다. 자, philosopher's armchair 이거는 즉 철학자의 안락의자에서 생명을 시작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죠. 탐색 of the nature 이때 nature는 자연이 아니라 성질이 될 겁니다. 사고의 성질을 탐색하는 것은 심리학의 나머지처럼 began life 생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 철학자의 안락의자에서 이렇게 됐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여기까지 첫 번째 줄은요. 자, 사고라는 것은 사고에 대한 생각에 대한 연구는 어디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은 철학자의 안락의자라고 해석을 하지만 문맥상 의미가 뭐냐면은 자, 어디서 시작됐다? 그렇죠. 철학 분야에서 철학 분야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됐죠? 예. 자, 계속 보죠. The study of thought processes. However, 하지만 사고 과정에 대한 연구는 이때 take는 시간이 오므로 오래 걸리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Many other areas of psychology. 다른 많은 심리학 영역보다 take 시간 2입니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됐고요. 여기 lose 물론 full lose 하면은 느슨해지다인데 잡아당겨서 느슨해지는 거죠. 어디로부터? 철학으로부터. 자, 그러면 철학으로부터 잡아당겨져서 풀어지는 거, 느슨해지는 거. 그럼 여러분 요걸 해석을요. 벗어나다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죠? 자, 그러면 사고는 철학에서부터 나왔는데 시작됐는데 철학으로부터 벗어나기에는 다른 심리학의 영역보다도 훨씬 오래 걸렸다. 시작은 됐지만 철학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철학에서 벗어나기가 아주 어려웠다, 힘들었다. 여기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어려웠다 이렇게 돼 있네요. 됐죠?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고, 생각에 대한 연구는 철학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아주 어려웠다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자, 계속 보죠. Because of the elusive란 말은 illude라는 동사의 형용사형으로서 illude 잘 파악되지 않는 이런 뜻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private, intensely personal 매우 개인적인 성격. 사고의 생각의 개인적인 성격과 파악이 잘 안 되는 성격. 자, 또 두 번째 그것의 관계, 뭐와의 관계? 진리, 지식, 그리고 판단과의 관계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자, 그러면 생각이란 게 사고라는 것이 되게 어려웠고 연구하기 어려웠고 생각은 철학의 영역이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실제로 뭐다? 철학의 영역이다. 이렇게 즉 철학의 영역과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have been reluctant to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아주 어려운 단어입니다. part란 말은 헤어지다.
헤어지다. The study of the prevalence of the study. 연구의 이러한 영역은 영역이고요. 연구의 이러한 영역이란 말은 아까 말해서 뭡니까 이거? 그렇죠. 사고 과정에 대한 연구 이렇게 되겠죠. 결국 연구하기가 상당히 불명확했고 그 다음에 철학의 영역인 지식, 진리 이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사고라는 영역과 잘 헤어지지 않으려고 했다. 즉 사고라는 영역 연구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됐어요. 그러면 계속 같은 얘기죠. 자, 요거는 이렇게 된 이유가 나오죠. 이유. 그래도 내용은 계속 뭡니까? 사고가 철학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아주 어려웠었다. 이렇게 되죠. 자, 계속 보겠죠. 그리고 그들은 they have not entirely given it up. give up이란 말은 당연히 포기하다죠. 자,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오늘날에도 포기한 건 아니다. 이때 포기가 뭡니까? 철학자들이 사고에 대한 연구죠. 그럼 계속 같은 얘기죠. 사고에 대한 연구는 철학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오래 걸렸다. 아주 벗어나기 어려웠다. 이렇게 되고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the study of thinking, 사고에 대한 연구는 moved out of, 여기로부터 옮겨왔다. 잘 보세요. 그럼 이 글의 핵심이죠. 뭐가 되냐면은 철학자의 library and into the laboratory out of philosopher head 이렇게 됐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사고에 대한 연구는 철학자의 도서관에서 나와서 즉 철학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실험실로 들어갔다. 자, 실험실은 뭐와 관련된 겁니까? 그렇죠. 심리학과 여기서는 심리학과 관련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고는 철학적 영역에서 어렵게 벗어나 어디로 들어가겠다? 심리학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좀 더 보면요. Out of philosopher head. 철학자의 머리에서 나와서 과학자의 머리로 들어갔다. 이때 과학자는 또 누굽니까? 계속 심리학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thought was introduced. 자, 사고란 것이 도입되었다. 어디로? 실험실에. 자, 실험실이라는 거는 당연히 다시 한번 누구라고요? 어디라고요? 심리학이죠. At the beginning of 20th century. 자, before that time. 자, 좀 지우고 시작할게요. 자, before that time. 그 시간 이전에 the psychology of thinking. 사고에 대한 심리학은 was strictly 엄격하게 철학자의 영역이었고 and so 그래서 그것의 역사는 사고에 대한 역사는 이것으로 점철되어 있다. 즉 아주 많았다. 가득했다. 이런 의미죠. 이름으로 studied, 점철되어 있었다. Names of the great, near great. 아주 위대하고 거의 위대한 이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했다 이 되죠. 특히나 in the century during which 그 세기 동안 empirical 경험적인 철학이 번영하다. 자, flourish 뜻은 뭐라고요? 번영하다. 어디에서? 영국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같은 얘기였어요. 이 글의 소재는요. 사고에 대한 thinking에 대한 연구였고요. 그 thinking에 대한 연구는 처음에는 철학에서 시작돼서 철학으로부터 어렵게 벗어나 어디로 들어갔다? 심리학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요. 자, 그러면 12번에는요. 12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요 내용도 조금 어려웠지만요. 여기서 좀 어려운 게 conversion입니다. conversion이라면 전환하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뭐와 뭐를? conversion, the study of thinking. 자, 얘를 전환시키는 거죠. 잘 보세요.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어디로? 그렇죠. 철학에서 심리학으로.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내용 파악도 좀 어렵고요. 특히나 4번에 conversion이란 단어를 모르면은 이 문제는 아주 틀리기 좋았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1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번은
제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목. 근데요, 요 제목과 관련된 문제인데 특히나 이 글이 어려웠던 이유는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해석, 즉 이 글의 소재 혹은 뭐 전반적인 전개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첫 번째 부분이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석해 보죠. The feeling of calm, 고요한 감정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것은 is regulated, 통제됩니다. 부분적으로 뭐에 의해서? The pathway, 길에 의해서. 어떤 길? automatic, 자율 신경계에 의해서. 뭐라고 불리는? smart vagus.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보세요. 고요한 감정은 어디로부터, 그때는 어디로부터 규제를 받는다, 통제를 받는다? 스마트 베이거스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여기 좀 지워서요. 왜냐하면 이 앞부분 첫 번째, 두 번째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뭐라고 할까? 그 전체적인 맥락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you are stressed, you're feeling stressed. 자,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스트레스 받을 때 너의 primitive brain이 want to kick in. kick in이란 말은 뭐 차고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잘 보세요. 자, 요거를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A feeling of calm. 내가 고요한 감정을 느낄 때는 스마트 베이거스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을 때는 primitive brain에 의해 통제를 받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말해서 a feeling of calm과 feeling stress와는 반대가 되는 것이고요. 스마트 베이거스와 primitive brain과도 반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가보죠. And when the primitive brain is in charge, be in charge란 단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책임을 맡다. 자, 그럼 여기 사실 이게 빠져 있어요. in the charge of the brain. 뇌를 통제하는 거죠. 뇌를 책임을 맡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결론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는 primitive brain이 뇌를 다 지배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계속 그럴 때 it tend to make decision,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결정? 여기 중요합니다. 어떤 결정? are bad news for relationship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 사실은 이 글을 이해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스트레스 받으면은 primitive brain이 뇌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 primitive brain이 뇌를 지배하면은 어떤 관계에 나쁜 소식을 주는 결정을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해를 주는 결정을 한다. 즉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만든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별거 아닌 일도 친구와 심하게 다툴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계속 가죠. When you have strong relationship, 네가 강력한 관계를 가질 때 smart behaviors can modulate, modulate는 regulator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제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반응을. 그리고 keep the primitive brain, 뭐 다 아시겠지만 keep from 이란 말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rimitive brain이 원시 뇌가 여기서 taking over, 차지하다는 게 뇌를 차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계속 같은 얘기죠. 여기도 얘도 뭐가 됩니까? 관계가 스트롱하다는 말은 a feeling of calm일 때는 스마트 베이거스가 나와서 관계를 좋게 만든다. 이런 의미가 될 거죠. 됐죠? 자, 계속 가죠. You are healthier, can think more clearly, and you are more likely to solve problem through the creative thinking instead of exploding anger. 분노를 폭발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창의적인 생각으로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금 여기는 언제 어떤 내용입니까? 네가 건강할 때니까 전부 다 이거는 그렇죠. 스마트 베이거스에 해당되는 얘기죠. 자, 하지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기부터는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문장에서 나왔던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즉 재진술되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죠. 자, 계속 보죠. But when you are isolated from others,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었을 때, 자, 여기는 feeling 스트레스가 되겠죠. Your smart behaviors can suffer. 너의 스마트 베이거스는 고통을 당합니다. 뭐로부터?
neuroscientists call 신경과학자들이 poor tone이라고 부르는 것에 의해서 그죠? 이것은 의미합니다. Your primitive brain이 너의 primitive 원시 뇌가 more likely call the shot인데요. call the shot은 아까 take over하고 비슷하다. 즉 지배하다, 주도권을 갖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In the short term, 단기적으로 this lead to relationship problem. 이해되셨죠? 여기서 relationship problem이란 말은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스트레스 안 받고 네가 건강하면은 스마트 베이거스가 작동하여 뇌에서 관계를 좋게 만들고, 두 번째 스트레스 받고 건강이 안 좋으면은 프리미티브 브레인이 작동해서 관계를 나쁘게 만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스마트 베이거스는 관계를 좋은 릴레이션십 관계를 만들고 프리미티브 브레인만 쓸게요. 프리미티브 브레인은 bad relationship 관계를 만든다.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인간 간의 관계를 좋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죠? 이렇게 이런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예. 자, 그러면요. 여기서는요. 조금 어려운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릴레이션십과 그 다음에 요거 스마트 브레인, 베이거스 요 두 가지 다 나와야 돼가지고요. 자, 좋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그렇죠.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이렇게 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답은 즉 stay calming 진정, 그러니까 냉정이니까 고요함을 유지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는 아마 조금 내용 파악이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특히 앞부분에서 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데 전반적으로 계속 진술 반복, 재진술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요것도 좀 끝까지 참을성 있게 읽었으면은 풀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 문법 문제 18, 19번 어법 문제가 2개 나왔는데요. 모두 상당히 다 어려웠었습니다. 특히나 19번 문제가 아주 어려웠었습니다. 자, 19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how small and simple 다음에 여기는 주어 동사가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그러니까 얼마나 적거나 단순하는지에 상관없이 이렇게 보시면은 맞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인데요. 2번은요 조금 어려워요. 왜 어렵냐? 내용은 간단하지만 2번을 풀기 위해서 학생들은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뭐를요? in부터 in humans and many other organism 이렇게 되면 얘가 뭐가 됩니까? 동사가 되고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된다? 주격 관계대명사 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 또 보시면은 메커니즘이 선행사니까요. is도 맞고 딱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네요. 근데 만약에 요 부분을 묶지 못하면 in부터 organism까지 other organisms까지 묶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마 상당히 찾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2번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인데요. 3번은 잠깐만요. 먼저 여기 보시면은 3번은 이게 어려웠던 이유가요. 3번은 여기 or가 딱 떴네요. 아하, 그러면 뭡니까? 병렬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병렬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병렬은 우리가 눈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뭘로 해야 된다? 해석으로 무엇과 병렬되는지 보셔야 된다. 즉 형태로만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봐야 된다? 해석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뒷부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디부터 보면 여기부터 보죠. 너의 뇌는
makes it possible. 가능하게 합니다. 네가 find food, 음식을 찾도록 뭐함으로써 시각, 시력이나 소리나 냄새에 의해서 그리고 organize your behavior, 너의 행동을 조직한다. 잘 만들죠. 그래서 front end of your feeding tube, 너의 소화기관의 끝이 can get close enough, 매우 가까이 가도록 뭐 할 정도로 음식을 맛볼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check it, 그 음식을 체크한다. 됐죠? 자,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뭐를 체크하냐? 잘 보겠습니다. 뭐를 체크한다? 잘 보죠. 그 음식을 소화하기 전에 매우 해로운 내용물인지 아니면은 잘 보세요. 매우 이득이 되는 뭐가 됩니까? 내용물을 꾸며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요. 얘가 아니라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면은 beneficial. 매우 이득이 되고 그럼 다시 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득이 되는 혹은 해가 되는 내용물인지 해가 되는 내용물인지를 체크하려고 이렇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때 나오는 beneficially는 potentially와 병렬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용상 이득이 되는 내용물, 그 다음에 해로운 내용물 해서 harmful과 병렬이 됩니다. 결론, 그러면은 beneficially가 아니라 그냥 beneficial, 형용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nce the food is in your feeding tube, 소화기 내에 있을 때 일단 있으면 이때 it은 음식이 되겠죠? 음식은 흡수된다. 그래서 수동태가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Your entire feeding tube, 소화관은 그리고 associated organ, 관련된 장기들은 이렇게 되겠죠. gastrointestinal system이란 말은 소화기관입니다. 소화내장 기관이죠. 기관이라고 알려진 관련 장기들은 해서 동사고요. 그러면 주어는 뭐다? 그렇죠. 좀 길어요. 이렇게 되겠죠. 소화관과 장기들. 그러니까 복수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좀 어려웠고요. 요거는 병렬이고 해석상 보면은 뒤에 있는 형용사와 병렬이므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문법 문제가 18번도 그렇고 19번 전부 다 어려웠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23번은요. 아마 요게 어휘 문제였을 겁니다. 낱말 문제. 근데 요것도 뭐라고 할까? 좀 내용도 길고 복잡하고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3점짜리였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The key, 핵심 to any successful strategy. 어떠한 성공적인 전략의 핵심은 이다. 아는 것이다. 무엇을 아는 것이다? 사람의 적과 자신을 모두 아는 것이고. 됐죠? 그러면 뭐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간디는 educated in London. 런던에서 교육받은 간디는 understood, 이해했습니다. 영국인들을 잘. 나왔네요. 이 글의 소대는요. 딴 게 아니라 물론 간디에 대한 것이고요. 간디가 뭐 했다? 영국인 잘 알았다. 첫 번째 줄. 됐죠? 자, 계속 보죠. He judged them. 그는 간디는 them, 영국인을 to be essentially liberal people, 아주 자유로운 사람들이라고 판단했다. Who saw themselves, 그들은 즉 영국인들은 themselves, 자기 자신을, 요거는 uphold, 유지하다, 지탱하다 이 뜻입니다. 유지하다, 지탱하다. 전통을 유지한다고 보았다. 어떤 전통? 정치적인 자유와 그리고 문명의 행동을 유지하는 그 전통을, 정치적 자유와 문명적 행동의 전통을 유지한다고 보았다. 아하, 그럼 결론적으로 말해서 영국인들은 간디가 파악하기에 어떻다고 파악했다? 아주 자신들이
문명화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됐죠? This self-image. 자, 요게 이거죠. 방금 이러한 영국인들의 자신에 대한 이미지. Though riddled with contradiction. contradiction 모순이고요. 모순이 자, be riddled with라고 하면은 여기저기 있다. 아주 산재에 있다. 아주 막 여러 가지 있다. 여기저기 있다. 모순으로 가득하지만 그죠? 모순으로 가득했지만 as indicated by their sometimes brutal behavior. 어디에서 보여주듯이 그들의 식민지에서 때때로 잔인한 행동에 의해서 나타냈듯이 모순으로 가득했지만 됐고요. 동사는 예입니다. 아주 중요했다. 누구에게? 영국인에게. 자, 그럼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간디가 생각하기에 영국인들은 자신들이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뭐다? 문명화된 civilized behavior, 문명화된 행동을 하며 정치적인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자, 됐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편, 자, 이제 또 한편 나오죠. 요번에 이제 적을 얘기했고, 아까 여기 나왔지만 적하고 자신이니까요. 요번에는 누구다?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간디 자신, 인디언들은 한편 had been humiliated. 아주 굴욕을 당했다. 오랜 세월의 subservience란 말은 복종, 종속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their English overlord라는 단어는 군주죠. 대군주. 즉 영국의 식민지주의자들, 영국의 인도 지배자들에게 수년간의 복종에 의해서, 굴종에 의해서 아주 humiliated, 굴욕을 겪었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말이 당연히 humiliated가 되겠네요. 자, 반면 인도인들은 굴욕을 당했다. They were largely unarmed. 그들은 무장하지 않았고 in no position. 어떠한 입장에도 있지 않았다. 근데 좀 어려워요. 이거 engage는요. 이거는 하다, 관여하다 보다도요. 하다. 반란을 벌이거나 게릴라전을 벌이는 어떠한 위치에도 있지 않았다. 지금 계속 같은 얘기예요. 지금 휴밀레이트 돼가지고 그냥 식민지를 뭐하고 있다? 지배를 그냥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they rebelled violently. 그들이 폭력적으로 반항했다면 뭐처럼 다른 식민주의자들이 했듯이 했다면 영국인들은 crush them. 아마 확 짓누르다. 영국인들은 인도인들을 짓누르고 claim 주장했을 것이다. to be acting 행동하고 있다고. 요거는 out of는 뭐뭐로 붙어도 좋고요. 뭐뭐 때문에. 혹은 뭐뭐로 붙어. 어디에 대해서 self defense. 정당방위, 자기방위, 정당방위 때문에 그렇게 인도인들을 crushed, 때려 눕혔다고, 짓눌렀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violent하게 인도인들이 violent하게 대들면 뭐한다? crush한다. 그죠? 자, 요거는 뭐다? crush라는 말은 정당방위에 나왔다.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영국인들이 뭐라는 말입니까? civilized 됐다는 거죠. 자, 무조건 야만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방위라는 문명화된 행동을 통해서 인도인을 탄압했다. 어차피 전부 다 브루탈, 잔인한 건 마찬가지겠지만요. 이렇게 항상 대의 명분이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civilized self-image, 그들의 문명화된 자기에 대한 이미지도 전혀 해가 없다. 자, 이해되셨죠?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잔인하게 인도인들에게 행동하는 것에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근데 또 use of non-violence. 요번에는요. non-violence예요. violence 하면 왜 반대죠? 그러면 무력 진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왜? 다시 말해서 이렇게 무력 진압을 하는 뭐가 없어졌습니까?
명분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자, 계속 보죠. 한편 비폭력의 사용은 이상이며 철학입니다. 어떠한 간디가 deeply valued, 아주 소중히 여겼고, 됐죠? 그 다음에 that, 원 꾸며줍니다. rich tradition, 풍부한 전통을 가졌던 철학입니다. 풍부한 전통을 가졌던 철학입니다. 어디에서? 인도에서. 철학인 비폭력의 사용은 would. 자,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잘 보세요. 이 뒷부분. 이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이제 얘기는 폭력이 아니라 인도가 어떻게 비폭력으로 나왔을 때 얘기가 되는데요. 이 뒷부분 해석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해석하려면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English가 목적어입니다. 얘는 exploit란 말은 이용하다. 영국인들이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겠네요. 어떤 의지를 이용했습니다. 어디까지? To perfection. 완벽하게 영국인들의 어떠한 의지를 이용했습니다. 자, 이때 의지를 하려고 한다는 의미는 뭐였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자, 얘가 violent, 식민지의 인도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반항을 하면은 뭐한다? 무자비하게 지딩겨 버려요. 그죠? 무자비하게 진압해 버려요. 이거는 뭐였다? self defense다. self defense란 말은 결국 말해서 무조건적인 야만적 행동이 아닌 분명한 명분이 있을 때 행동하는, 자기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 폭력에 대한, 인도인들의 폭력에 대한, 그렇죠, 문명하다는 행동으로서 진압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말해서 인도인들이 비폭력으로 나오면은요, 얘들은 어떻게 된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진압도 안 하고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뒤에 보죠. 그래서 영국인들의 의지인데 어떤 의지냐면 response with force. 힘으로 반응하려는 의지. 뭐 하지 않으면, 잘 보세요.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만, 여기서는 지금 뭡니까? only if죠. 실제로 따져보면은요. 이때만 힘으로 반응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절대적으로 필요가 없다면 이건 언제 얘기입니까? 비폭력이죠. 비폭력일 때는요, 영국인들이 폭력을 사용한다 안 한다?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니까 폭력으로 대응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될 겁니다. 그죠?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러한 영국인들의 속성을 최대한 이용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글은요, 실제로 첫 번째 인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할 때, 그리고 두 번째로 인도인이 또 어떻게 행동할 때, 그때에 따라서 영국인 행동이 달라진다. 뭐 때문에? 셀프 이미지 때문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 뒷부분이 전체 내용도 파악도 어려웠지만요, 이 뒷부분의 해석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답 내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일 거 알 겁니다. 만약에 필요하지 않으면 힘 안 쓴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죠? 예. 이것도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특히나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사관학교 시험에서는 요거를 일일이 따져가면서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이제 27번을 보겠습니다. 이제 빈칸 문제죠. 빈칸 문제. 빈칸이 좀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엄청나게 수준 높은 논리를 요구하는 문제는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정 수준 이상의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아주 골고루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7번 보겠습니다. In its ordinary, normal state. 보통의 평범한 상태에서 the information processing, 정보 처리 시스템, constitute는 구성하다죠. 의식을 구성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은 does not focus, 집중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범위, 자극에. 그러면 정보 처리는요, 우리 뇌의 정보 처리는 집중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광범위하다. 이런 광범위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더 보겠습니다. 레이더 디시란 말은요, 큰 뭐 접시형 레이더가 되겠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접시형 레이더. 접시형 레이더처럼 관심은 swift 쭉 휩쓸고 지나갑니다. back and forth 왔다 갔다 합니다. 어디로? stimulus field 자극 field 자극을 주는 장 전체. 그리고 움직임과 색깔과 모양과 물체와 감각과 기억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주목합니다. one after the another. one after the another 말은 차례차례. 뭐 없이 no particular order. 특정한 순서나 패턴 없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좀 바꿔야 되겠네요. 물론 정보 처리는 광범위하지만 뭐라고요? 무작위로 랜덤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좀 낫겠죠.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됐으니까요. 뒤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나 또 보겠습니다. This is what happened. 이것은 일어나는 것이다. 뭐 할 때? When we walk down the street. 거리를 걸어갈 때. 그리고 when lie awake. 침대에 깨어서 누워 있을 때. 그리고 when we stare out window. 우리가 창밖을 볼 때. In short,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whenever attention is not focused in an orderly sequence란 말 순서죠. 즉 정돈된 순서로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 때마다 항상 그냥 무작위로 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같은 얘기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자, 그다음에서 one thought follow another without rhyme or reason. 아시겠죠? 이거는 오더하고 똑같겠죠. 질서. 그렇죠? 여기 orderly 질서된 순서로 어떤 라임과 그 다음에 이유 없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we can link one idea. 한 생각을 다른 생각과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inner chain이란 말은 어떤 사슬로 sensible, 현명한 사슬로. 즉 이것도 다 같은 의미죠. 실제로는 뭐 이렇게 어찌 논리적인 질서정연한 순서로 이 생각과 저 생각을 서로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럼 계속 같은 말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정보 처리하고 생각하는 건 뭐다? 전부 다 무작위로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다 보이겠습니다. As soon as a new thought presents itself. present itself란 말은 나타내다. 새로운 생각이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자마자 그 새로운 생각은 push out, 밀어냅니다. 생각들을. 어떤 생각? was there, 있었던 생각. 미안합니다. was there, crush them. 이거 미안합니다. 이건. 자, 이전에, 자 여기 보세요. 이전에 there was, 있다. 거기에 있었던 생각을 밀어냅니다. 즉 새로운 생각이 등장하면 이제 관심을 끄는 새로운 생각이 등장하면은 다른 것들 다 밀어낸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 뒷부분 보겠습니다. 이제 뒷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보죠. Knowing what is in the mind at any given time does not predict what will be there a few seconds later.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요. what절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끊고요. 이렇게 되겠죠. 이때 is는 있다야. 있는 것, 마음속에 있는 것, 특정 시간 안에, 특정 시기에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does not. 자, 내가 지금 뭘 생각했다고 해서 그것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있을지 몇 초 후에. 그죠? this, 이러한 생각. 그러면은 지금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 조금만 한번 보죠. 의식의 뭐는 though it produced, 예견할 수 없는 정보를 만들지만 뭐뭐는 아마도 의식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가능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이 뒷부분인데요. That is state, 상태이다. 어떤 상태이다? 의식이 뒤바뀌는 상태이다. 뭐 하자마자 There are no demands on it. 그것에 대한 어떠한 요구가
없자마자 요구가 없자마자 의식이 뒤바뀌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무작위로 진행되면서 A라는 생각이 있다가 갑자기 뭐가 된다는 겁니까? B로 갑자기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A가 B가 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A를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B를 생각하는 건 뭐다? 의식의 그러한 probable, 가능성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란 말은 우리의 생각은 항상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계속 말했지만 뒤쪽에는 뭐라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A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무작위로 바뀐다. 그래서 갑자기 무작위로 바뀐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답은 몇 번이 된다? 당연히 1번이 될 것입니다. 랜덤 쉬프트. 좀 어려웠어요. 내용 파악하기가. 해석을 일일이 꼼꼼하게 다 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29번 빈칸 3점짜리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죠. 피타고라스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뭐였다라고 해서 이 글은 피타고라스의 discovery, 발견에 대한 글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피타고라스의 발견 내용이 이 글의 그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This was inferred. 그것은 강화되었다. 조사에 의해서, 음악에 대한 조사에 의해서. 그리고 특히 병렬이 되겠죠. 음악, 특히 관계, between note, 음정과의 관계. 어떤 음정이냐면 sound pleasant together. 함께 아주 듣기 좋은 소리를 내는 음정이 될 거예요. 그럼 화음이죠. 그렇죠? 화음 연구에서 그러한 관계를 알아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 story goes that he first stumbled onto란 말은 우연히 만나게 되다. 이 생각을 뭐 할 때? When listening to blacksmith. blacksmith란 말은 그렇죠. 대장장이죠. 일하고 있는 대장장일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아직 큰 얘기 없고요. One had. 요 부분이 좀 어려워요. 요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한 대장장이는 모루를 갖고 있습니다. 모루가 뭐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다가 쇠를 놓고 빵빵빵 때리는 거죠. 그렇지? 이제 모루를 갖고 있는데 그 모루는 다른 대장장이의 모루 크기의 절반이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는 이렇게 되고요. 하나는 더 큰 모루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소리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소리는 해머로 땅땅땅땅 때려서 만들어내는 소리는 정확하게 옥타브, 8음정이 떨어졌었다. 즉 큰 거로부터 치는 소리와 작은 모루 위에 때릴 때 소리가 차이가 얼마나 났다? 8음정의 차이가 났다. 즉 1옥타브의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While this may be true, it was probably by experimenting with plucked string. 플럭이란 말은 풀 같은 거 뽑는 겁니다. 그래서 plucked string이란 말은 그 줄을 뜯는 거죠. 뜯는 줄로서 실험되었다. 자, 어떤 거? 피타고라스가 determine 결정했다. ratio죠. 비율, 무엇의 비율? 화음 간의 간격의 비율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제가 뒤에 봅니다. 이제 음정의 수, between two notes, 두 노트 사이의 음정의 수. 근데 어떤 음정이냐면 determine whether they will sound harmonious. 자, 그러면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A하고 B하고 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여기도 음정이 있겠죠. 근데 두 개는 화음을 이룰 수 있는 음정입니다. 그죠? 음정. 그럼 여기도 이 사이도 여러 가지 음정이 있는데 A라는 음과 B라는 음이 이루어졌을 때 화음을 잘 내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화음 간격의 비율. 즉 A와 B의 사이 간격이 얼마가 돼야지 화음을 이루냐.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what he discovered. 그가 발견한 것은요. This interval. 이러한 인터벌은 하모니어스하다.
아주 조화롭다. 왜냐하면 그 음정 사이의 관계가 정확하고 심플한 수학적인 레이쇼, 비율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그 빠른, 그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하지만 이 글은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음정의 화음을 이루는 음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다? 수학적 비례 관계가 있다. 아, 요것만 딱 파악하시면 되는데. mathematical ratio, 수학적인 비례 혹은 비율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This series, which now known as harmonic series, harmonic series라고 알려져 있는 이러한 일련의 소리 과정들은 confirmed for him, 그에게 확신을 주었다. 뭐? elegance of mathematics, 수학의 우아함. 그가 추상적인 기하학에서 발견된 수학의 우아함은, 즉 수학도 여기서 보면은요 실제로 뭐라는 얘기입니까?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수학에도 뭐가 있다? 비례 관계가 있다. 그 수학적 비례 관계 표현이 뭐다? 음이고 화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존재한다 어디에도, 자연세계도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해가지고 이 글은 화음이라는 것은 수학적 비례 관계가 있다. 음정사의 수학적 비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자, 1번 수학적 아름다움. 이론이 프랙티스를 지배한다. 아, 수학적 아름다움, 뭐 수학적 아름다움에 대한 글은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은요. 뭐 화음 음정이고요. 좋다. 그래서 수학적, 결국 맨 마지막 수학적 아름다움 나오니까 수학적 아름다움에 대해 얘기했다. 하지만 이것도 아니죠. 어떤 이론이 실제 관행을 지배한다.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이론. That the number is ruler of form 이렇게 됐습니다. 이론이 대체 어떤 이론이냐면은 숫자가 형태의 지배자이다. 근데요. 여기 보시면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폼에 해당되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모루죠. 모루 크기에 따라서 뭐가 나온다? 음정이 나오는데 이 음정을 뭐다? 수학적 비례관계가 있다. 그럼 수학적 비례관계를 정하는 건 뭐다? 폼입니다. 그래서 요게 바뀌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조금 뭐 명확한 주제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게 맞으려고 하면은 최소한 바뀌어야지 그 다음에 다른 지문들과 선지들과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뭐냐면은 이렇게 되겠죠. 숫자 간의 수학적 비례관계, 그것은 뭐다? 비율과 프로포션이 있는데 그것들은 수학에서뿐 아니라 어디서 발견될 수 있다? 또 어디서 발견될 수 있다? 기하학에서 발견될 수 있다. 라고 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예, 31번부터 뭐 순서 등 여러 가지 논리적 문제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30번대 이하에서는 그래도 조금 쉽지 않았나. 아마 그래서 요 뒤쪽 부분부터 풀면 좀 빨리 풀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2번을 학생들이 많이 틀린 이유가 있어요. 아주 어려운 단어가 하나 보입니다. 자, 뭐가 보인다고요? 이게 보입니다. 이게 뭡니까? two digit란 말이에요. 이게 자릿수입니다. 두 자리 숫자. 오케이? 자, 그럼 보죠. 한 실험은요. gave subject. 피실험자에게 기억력 과제를 주었습니다. Some were asked. 어떤 실험자들은 요구받았죠. 뭐 하라고? 기억하라고. 두 자릿수를, 숫자를. 그리고 어떤 사람 주어졌죠? 몇 자리? 7자리 숫자가. 됐죠? 자, A번. 그 실험자들은 로비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기다렸죠. Further testing이라는 단어는 보다 심도 있는 실험을 하기를 기다렸습니다. In front of them, 그들 앞에 in the waiting area, 기다리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Slice of cake and fruit, 케이크와 과일 조각이 있었습니다. 진짜 테스트는요, 이었다. They would choose, 그들이 선택한 것이었다. 뭐일 때? 그들이 기다릴 때. 결론적으로 말해서
숫자 기억하는 게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 이렇게 되겠죠. 자, 뭐 하면서 리허설이란 말은 연속적으로 반복하다. 즉 여기서는 연속적으로 반복하다는 얘기는요.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이는 걸 얘기를 하겠죠. 그들의 머릿속에서 숫자를 계속 되뇌면서. 자, 요거는 주어진 문장과 함께 실험 내용이죠. 실험 내용 A가 있었고요. 이것도 실험 내용이 되겠네요. 그럼 만약에 B하고 C하고 실험 내용이 아니면은 A가 맨 처음에 와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요구했습니다. 상당 의식적인 행동을 뭐 하려고? 자동적인 선택을 피하려고. While our mental bandwidth란 그냥 뭐 여러분이 너비라고 하세요. 정신적인 크기는 사용됩니다. 다른 것에 사용될 때 like rehearsing digit 몇 자릿수의 숫자를 암기하는 것 같이 다른 일에 사용될 때 we have less capacity 우리는 거의 능력이 없습니다. Prevent ourselves from eating cake. 자, 그럼 요거는 실험의 내용이 아니라 뭡니까? 실험 뭐 결과고요. 거의 결과에 해당되네요. 그리고 이때 이시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those whose mind were not entirely occupied. 자, 두 자릿수에 의해서 완전히 정신이 지배받지 않은 사람은 선택했습니다. 과일을. 대부분 those whose mind were busy rehearsing 7-digit number 7자리를 숫자를 계속 마음속으로 되뇌느라고 바쁜 사람은 선택했습니다. 케이크를 50%. 그죠? 그래서 그 케이크는 충동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됐고요. 얘가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때 it은 충동적인 선택이 되겠네요. 그러면 C 다음에 B가 올 것이고요. 내용상 보면은 당연히 A번이 실험 내용 과정이니까요.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C, B. 조금 어려웠던 거는요. 사실 A가 맨 처음에 나와가지고 아마 답으로 돼서 학생들이 많이 당황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해석 좀 더 정확하게 하면요. 크게 뭐 요것도 어려움 없이 맞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상당히 요새 어려운 시기고요. 그 다음에 무더위에 힘드셨을 텐데 시험 보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았고요. 끝까지 좋은 결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